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또 CBBR 전략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. 마침 7월 성과 업데이트가 나왔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특히 이번에는 위점 투자 전략 연구소 블로그 글 있잖아요. 투자 전략에 에어백을 달아주었다. 오, 제목부터 흥미로운데 이 내용을 바탕으로 VIX 지수를 활용한 해지 전략이 이게 실제로 어떻게 돌아갔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. 네, 아주 흥미로운 데이터가 나왔죠. 자, 그럼 먼저 CBBR 전략 이거 뭐였는지 아주 잠깐만 복기해볼까요? 그 3중 필터 있었잖아요. 레벨, 스피드, 트렌드. 맞아요. 가격 채널 위치, 레벨, 변동성 속도, 스피드, 그리고 추세 강도, 트렌드 이 세 가지를 봤죠. 그리고 이 로직을 여러 자산군, 또 포트폴리오 자체에도 계속 적용하는 재귀적 자산 배분, 그게 핵심이었고요. 네, 맞습니다. 저희가 이전 분석에서도 이 재귀적 구조 얘기를 하면서 이게 단순히 자산만 나누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 전체의 누적 성과, 그러니까 시스템의 어떤 건강 상태 같은 걸 계속 본다고 했었잖아요. 네네. 그리고 그 상태에 따라서 뭔가 좀 안 좋다 싶으면 VIX 지수 같은 걸로 동적으로 위험 관리를 할 수도 있겠다. 이런 가능성을 얘기했었죠. 바로 그 가능성, 그게 이번 에어백 분석글에서 실제로 증명이 된 거네요. 네, 그렇죠. 근데 여기서 제일 재밌는 건 보통 해지하면 비용만 나가고 수익률 깎아먹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. 정확합니다.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해지 전략은 뭐랄까, 보험료 내는 것처럼 비용이 계속 들잖아요. 그래서 전체 수익률은 좀 낮아지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 CBR 접근은 그게 아니었어요. VXX ETN 같은 변동성 상품을 계속 들고 있는 게 아니라요. 딱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맞을 때만 잠깐 편입하는 그런 동적 방식을 쓴 거예요. 동시에 어떤 조건들이죠? 첫 번째는 이제 시스템 자체에 누적 수익률 그래프가 있잖아요. 그 추세가 좀 꺾이는 신호가 나올 때.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 시장 변동성이 확 커지면서 VXX 같은 게 급증할 때. 이 두 가지 센서가 같이 울릴 때만 딱 작동시킨 거죠. 일종의 비상등처럼요. 아하, 예전에 그 포트폴리오 보험 전략이랑은 확실히 다르네요. 그거는 막 하락장에서 다 같이 팔아버리니까 오히려 하락을 더 부추기고 그랬잖아요. 맞아요. 심지어 파생상품으로만 하방 베팅까지 하고 그래서 변동성을 더 키우기도 했고요. 그런 부작용이 있었죠. 네. 근데 이번 CBR 해지는 시장이 오를 거냐 내릴 거냐 이 방향성에 돈을 건 게 아니에요. 그게 아니고 아까 말한 두 가지 조건, 포트폴리오 누적 수익 추세가 훼손됐다. 그리고 변동성이 엄청 높아졌다. 이 두 가지 시스템 상태 조건, 이 딱 맞을 때 그 변동성 자체에다가 잠깐 투자한 겁니다. 예측이 아니라 정해진 규칙에 따른 시스템 대응이었던 거죠. 이야, 정말 스마트한데요.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? 그 에어백 단 거랑 안 단 거랑 성과 차이가 궁금하네요. 결과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. 그 VIX 해지를 적용한 포트폴리오 있잖아요. 해지드 포트폴리오 46쿼터. 이걸 해지 안 한 원래 포트폴리오 46쿼터랑 비교를 해봤더니 연평균 복리 수익률, 그러니까 CAGR이라고 하죠. 이게 33.49%에서 34.57%로 오히려 1.08%포인트가 올랐어요. 네. 해지를 했는데 수익률이 올랐다고요? 와, 보통은 그냥 손실 막아주는 것만 기대하는데 신기하네요. 그럼 최대 손실폭, MDD는요? MDD는 더 극적인데요. 마이너스 20%에서 마이너스 16.74%로 무려 3.26%포인트나 감소했습니다. 와, 대단하네요. 그러니까 위험은 확 줄였는데 수익률은 오히려 약간 더 좋아진 거죠. 이게 항상 이렇다고 보장할 수는 없겠지만 거의 공짜 점심 아니냐 할 정도의 결과가 나온 셈이에요. 이번 사례는 그 CBBR의 재기적 철학, 시스템이 스스로를 진단하고 대응한다는 그 설계가 실제 성과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증거라고 봅니다. 자, 그럼 정리해보면 CBBR 전략이 VIX를 활용한 이 동적 해지, 에어백 시스템으로 최대 낙폭을 줄이는 방어 효과는 물론이고요. 와, 이례적으로 수익률까지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줬다. 이거 결국 전략 자체가 자신의 상태를 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그 재기적 설계의 힘을 제대로 보여준 사례다.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오늘 살펴본 내용이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. 투자 전략이라는 게 단순히 시장 예측 잘하려고 애쓰는 걸 넘어서서 어떻게 자기 상태를 계속 점검하고 또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스스로 적응해 나갈 수 있는지, 이런 시스템 설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예측 능력만큼이나
어쩌면 그 이상으로요. 네, 여러분은 이 스스로 진화하는 에어백 얘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? 단순히 뭐 더 좋은 예측 모델을 찾는다 이런 거 말고도 혹시 여러분의 투자 방식이나 어쩌면 뭐 삶의 다른 부분에서도 이런 자기 점검 그리고 적응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있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에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.